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셀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요. 유튜브를 하지 않은 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사업하시던 분들은 80% 이상은 각자의 길을 거시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일도 잘 벌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요식업 사업도 시작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중이고요. 23년 기준으로는 연매출 30억 이상, 24년 기준으로는 연매출이 약 50억에서 60억 이상, 총 직원 10명 이상으로 꽤나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한번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구석 셀러에서 벗어나고자 최근에 쿠팡 초보 셀러들이 많아지면서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쿠팡에 대한 영상을 먼저 촬영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좀 재밌는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몇몇 해외 담배 회사는 최초에 이렇게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미리 뒷돈을 주고 일부러 잘 훔쳐갈 수 있는 진열대에 담배를 진열하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성인들이 일부러 훔치게 했다고 합니다. 따로 추적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담배는 피우기 시작하면 무려 몇십 년간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즉 소탐대실로서 미래의 고객들을 미리 잡아놓은 거죠. 그럼 지금 이 얘기가 쿠팡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초보 셀러들에게 쿠팡은 진열대에 담배를 진열한 담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쿠팡이 이처럼 범법 행위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쿠팡 매출이 70% 이상이신 분들, 로켓 배송 그로스 하고 계신 분들, 쿠팡에서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쿠팡에 대해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초보셀러 입장에서 쿠팡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 제 생각까지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쿠팡 윙에 들어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두 번째 계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의 광고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봤을 때 광고 전환 매출과 전체 매출의 차이가 자연 매출이겠죠. 광고비 없이 자연 노출로 판매된 매출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대로라면 자연 매출은 약 550만 원 정도로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 통계를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차이가 약 300만 원 정도가 비는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쿠팡 광고 관리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취소 반품 교환 등 고려하지 않은 점인데요. 고객이 구매를 하고 바로 취소를 해도 광고 데이터에는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즉 우리가 정말 전체 매출로서 봐야 하는 자료는 판매 통계 자료입니다. 광고 매출 자료를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광고비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비에서 10%를 더한 값이 광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광고 로아스와 전체 총 로아스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대로라면 광고 로아스는 이렇게 뜰 거고요. 부가세를 더하고 광고 로아스는 이렇게, 전체 총 로아스는 기존대로라면 총 매출 나누기 광고비,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매출 나누기 광고비는 이렇게나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내 실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월 매출 몇 억씩 하시는 분들도 뭐야 이게, 이런 분들도 많이 봐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품률입니다. 특히나 로켓 배송 그로스의 경우에는 일반 배송 제품에 비해 반품률이 약 5배 정도는 높은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경쟁사에서 한 번에 광고 클릭으로 100개 이상 수량을 구입한 후에 반품한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경쟁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0% 직감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히 그로스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해당 제품들은 정상 재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품 제품에 들어가겠죠. 그럼 제품이 자동으로 할인이 되고 미개봉 제품이나 반품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것도 꽤나 많은 비용이 들겠죠. 네 번째, 이건 조금 딥한 내용인데요. 쿠팡이 AI 광고 매출 최적화라는 광고를 왜 만들었을까요? 쿠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광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CPC 광고입니다. 클릭당 단가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쿠팡이 매출 최저가를 도입했을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CPC가 5,000원, 10,000원이 넘어가는 대형 키워드의 제품을 사실 판매할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네이버를 비롯한 타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엄두도 나지 않을 제품들을 쿠팡에서는 정말 잘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출 최저가, 즉 비검색 영역이라는 광고 시스템 도입이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셀러들이 유입됐습니다. 쿠팡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돌리는 광고가 어떤 구자에 정확히 얼마에 노출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광고 보고서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아마 많은 매출이 비검색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검색의 영역에서 어떻게 광고비가 책정이 되고 CPC가 책정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쿠팡의 대회비라서 알 수 없겠죠. 쿠팡 입장에서는 공개할 의무도 없는 것이겠죠. 이 데이터는 조작하거나 건드려도 찾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쿠팡 광고 담당자고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판매자를 모집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신규 입점 셀러들에게 적은 광고비로 트래픽을 몰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든 것은 아닙니다. 즉, 매출 최저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담배 회사들이 담배들을 진열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5번째, 정산입니다. 로켓 배송은 2달, 그로스 한두 달, 일반 배송도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개를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정산을 써도 결국에는 다시 또 자금이 묶이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쿠팡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근거할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쿠팡 비중이 80% 이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실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니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저는 한때는 쿠팡 비중이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50% 정도 이하로 일부러 유지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내가 정말 큰 브랜드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쿠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일단 남들에게 의존을 해서 내가 규모를 좀 키워나가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후에 본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를테면 다이소 같은 경우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쿠팡의 트래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타고 가야 되는 큰 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결국 핵심은 3가지입니다. 자연 노출, 데이터, 본질. 이렇게 3가지인데요. 자연 노출에 집중하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한 총 로아스에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쿠팡 자연 노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밤도 샐 수 있으니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내가 정확히 얼마에 떼와서 얼마에 팔았고 광고비 정확히 얼마가 나갔고 물류 비용을 비롯한 판관비, 반품으로 인한 비용 계산 등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매출 잘 나네, 잘 팔리네, 그럼 더 수입해야지. 제품이 갑자기 너무 잘 팔리는데 정산이 늦어서 수입할 돈이 없네, 대출 받아야지. 안 팔리네, 단가 낮춰야지, 광고비 올려야지. 근데 내가 판매한 매출보다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오지? 굉장히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례들 정말 허다합니다.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엄격하게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 생각이니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돈 버는 게 쉬우면 절대 안 됩니다. 쿠팡에서 정말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강의도 많이 유행하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절대로 1년, 2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쿠팡 광고 세팅이 정말 쉽고 직관적이에요. 특히 매출 최저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할 게 별로 없죠. 이런저런 스킬셋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 최저가로 했다가 수동으로 전환해서 제휴 키워드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또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그런 스킬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근거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할 게 사실 굉장히 없는 플랫폼이 쿠팡이에요. 그만큼 쉽다는 건 누구한테나 좀 쉽다는 뜻이고요.
사업 1년 하고 말 게 아니면 역시나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딱 키워드 하나, 자생력인데요. 자사몰을 운영해서 판매처를 좀 다각화한다거나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력을 향상한다거나 내가 만든 컨텐츠와 자사몰로 직접 판매를 하는 행위 등 어떻게 해서든 쿠팡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걸 인정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쿠팡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데이터를 아름답게 보이게 잘 만든 것이지 실제로 내 데이터가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사업한 건지 쿠팡에 헌신한 건지를 지금 당장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배 회사를 기억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